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30대 후반 여자예요. 제 나이 33세 전 남편을 만나 35세 결혼했습니다. 전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았고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서글서글한 인상이 다정다감한 웃음이 눈길이 가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화기애애한 우리는 다음에도 만날 약속을 정했고 몇 번을 더 만난 후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집안 역시 서로 비슷했고 학력과 직장 역시 둘 다 비슷해 양쪽 집 다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불같은 사랑은 아니었으나 조금씩 애정을 키워나가며 2년 동안 사귀다가 누가 먼저 결혼하자 얘기 없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결혼이 진행되었습니다. 둘 다 8천 정도 모아놓았고 집은 작게 시작해서 불려나가자 싶어 24평 전세 1억 2천 지방입니다. 아파트 아니고요. 계약했고 나머지 돈으로 혼술한 결혼식 비용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둘 다 양가 도움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도움을 준다 하셨지만 저희가 모아놓은 돈으로도 충분했기에 거절했습니다. 명의는 공동명의였고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각각 150씩 넣고 나머지는 터치하지 않기로 했죠. 각자 세후 300 정도 벌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었어요. 결혼 진행을 하면서도 둘 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인지라 싸움 한 번 나지 않았고 어쩌다 한 번씩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서로 대화로 풀어 나갔죠. 시부모님들은 무척이나 좋으신 분들이었고 우리 부모님 역시 전 남편을 좋아해 주셔서 정말 큰 문제 없이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도 서로를 존중해줬고 작은 싸움이라도 나면 오래 가지 않았어요. 싸우다가도 둘 다 피식 웃었으니까요.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술, 담배도 적당히 하고 친구들 만나더라도 결코 12시를 넘지 않았어요. 퇴근하면 되도록 일찍 와서 집안일을 솔선수범했고 항상 나를 보며 우리 와이프 예쁘다, 좋다, 행복하다 입에 달고 살았어요. 또한 시부모님들은 저를 무척이나 사랑해줬죠. 참 행복했어요. 이런 게 바로 결혼 생활이구나. 흔히들 말하는 시댁 시집살이 이런 건 저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친구들 역시 엄청나게 부러워했고요. 남편 정말 잘 만났다고, 시댁도 그렇고 너 정말 복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세상 다정하고 완벽했던 남편은 저에게 사랑한다 소리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좋다라고만 말할 뿐이었어요. 한 번은 입을 삐죽거리며 내가 말한 적이 있어요. 왜 당신은 나에게 사랑한다 소리 한 번 하지 않느냐고. 난 그 말이 듣고 싶다고. 맨날 나만 사랑한다고만 말하지 않느냐고 했죠. 그러면 남편은 그저 웃기만 했죠. 뭐 부부가 되었으니 사랑이라는 단어가 쑥스러울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 그가 결혼하고 2년이 지난 후부터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더라고요. 휴대폰 액정을 보며 환하게 웃는데 그 웃음이 나조차 낯설게 보일 정도였어요. 그렇게 환하게 웃는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외출도 잦고 한 번씩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외박까지. 모든 게 의심스러웠지만 설마설마 했어요. 다정하고 착한 남편인데 게다가 너무 가정적인 남자였거든요. 그럴 리 없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요즘 회사가 갑자기 바빠져서 늦을 수도 있고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으니 조금만 이해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했지만 뭔가 기분이 미묘하다 해야 하나? 정말로 이상한 느낌? 그게 3달 넘게 지속이 되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2박 3일 동안 출장을 다녀오고 많이 힘들었는지 씻지도 않고 침대에 들어가서 바로 자던 날이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전 남편이 깊게 잠든 걸 확인하자마자 그의 휴대폰을 보았어요. 평소 워낙 남편을 믿었던지라 그의 휴대폰과 지갑은 절대로 보지도 만지지도 않았는데요. 전화를 보고 문자를 뒤져봤는데 별다른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들어가 봤는데 웬 여자와 대화를 했더라고요. 내 사랑 옆에 하트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여행 정말 즐거웠어.
사흘 내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저도요. 오빠 품에 안겨서 미치도록 행복했어요. 출장을 간 게 아니라 여자와 여행을 간 거였어요. 배신감, 분노로 몸이 덜덜 떨릴 정도였어요.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우는 소리에 남편이 깰까 싶어 화장실로 들어가 울면서도 카톡을 끝까지 읽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 그 여자에게 글을 보낸 것 중 그 말이 내 가슴을 무너지게 하였어요. 내 와이프는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저 조건도 비슷하고 성격도 무난해서 결혼했어. 하지만 넌 달라. 네가 울면 가슴이 찢어지고 네가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 이런 게 사랑이란 거겠지? 그래, 난 널 사랑해. 나한테는 단 한 번도 사랑이란 말을 내뱉지 않은 남편이었어요. 그런데도 좋다 좋다 해줘서 남편이 애둘러 얘기하는 줄만 알았는데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보다 슬픔이 더 컸어요. 엄청나게 비참하기도 했고요. 사랑도 애정도 뭣도 아닌 집안이 맞아서 학력이 비슷해서라니 어이가 없었어요. 난 적어도 남편을 사랑했는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요. 비록 뜨겁게 불타는 사랑은 아니었을지언정 작게 자작자작 올라오는 화투불과도 같았지만요. 저 한참을 화장실에 숨죽여 울다 상대 여자의 휴대폰 번호를 저장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출근시켰어요. 한참을 울어서 눈이 빨갛게 부어오른 절 보더니 출근하는 남편은 나에게 무슨 일 있냐, 운 거냐 걱정스레 물어봤지만 전 아침에 눈을 심하게 비벼 그렇다고만 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전 연차를 내고 그날 오전에 남편의 내연녀에게 전화를 걸었죠. 2번 전화했지만 안 받길래 문자를 남겼어요. 김땡땡 알죠? 저 그 남자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 연락 좀 줘요. 1시간이 지났나?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소리 참 어려 보이대요. 그래서 몇 살이냐 물었더니 26이래요. 어떻게 만났느냐고 물으니 남편 회사 거래처 경리래요. 남편이 그쪽 회사에 자주 오가다 보니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카톡 봤다고 그쪽은 내 남편 유부남인 걸 알았을 텐데도 만나고 싶었냐고 언성 한번 높이지 않고 조용히 물으니 잠깐 답이 없다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도 너무 다정하고 잘해줘서 자기도 모르게 좋아지더래요. 이러면 안 된다고 마음을 다잡아도 쉽지가 않더래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정말 사랑한다고 정말 죄송하지만 이혼해 줄 수 없냐고 하는 거예요. 오빠는 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직 자기만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엉엉 소리내며 우는데 참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랄까. 분노를 쏟아내며 울고 싶은 건 난데 말이죠. 일단 남편 오면 얘기하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아침 점심 다 거르고 남편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날 생각보다 빨리 들어온 남편의 얼굴은 창백하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아하니 그 여자랑 나랑 전화했단 걸 알았을 테지요. 우리는 식탁에 앉았어요. 내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고개만 돌린 채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정작 울고 싶은 건 난데 남편이랑 내연녀가 먼저 선수를 치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일단 사과 먼저 했어요. 허락 없이 휴대폰에 손을 댄 건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당신 최근 몇 달 거의 매일 야근에 출장에 집에 붙어 있었던 적이 얼마 없었다. 나도 알고 있다. 당신 회사 야근도 출장도 거의 없다는 걸. 그래서 회사에 확인하고 싶었으나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 혹여 당신 평판 떨어질까 싶어서. 그래서 참고 참았으나 안 되겠더라. 그래서 당신 휴대폰 보았다.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당신이 그 여자에게 보낸 글처럼 나와 그냥 조건이 맞아 결혼했냐고.
정말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냐고 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다가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저 가볍게 나간 자리인데 생각보다 성격도 잘 맞고 집안도 비슷해서 이런 여자라면 결혼해도 문제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사랑 따위는 굳이 연연해 할 나이도 아니고 또 2년 동안 만나면서 크게 싸울 일도 없었고 네가 잘해주니까 애정이 생기더래요. 너무 편하더래요. 그래서 결혼했대요. 그러다 6개월 전에 거래처에서 격리를 새로 뽑았는데 오가며 한마디 두마디 했는데 애가 밝고 싹싹하고 애교도 있는데 그 모습에 눈길이 가더래요. 그러다 점점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네요. 하지만 이러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 거리를 뒀는데 어느 날 격리가 울면서 부인 있는 거 아는데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더래요. 남편 역시도 같은 마음이라 외면하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사랑한대요. 너무나 사랑한대요. 전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눈물을 줄줄 흘려대면서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찍으면서요. 자기가 너무 이기적인 남자고 못난 남자지만 그 여자랑 살고 싶대요. 나는요. 내가 너무 불쌍했어요. 사랑이라 믿으며 살았는데 남편에게 처절하게 기만당하며 살았던 거예요. 비참했어요. 그날 남편은 남편대로 전 저대로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합의 이혼했어요. 아이가 없어서 이혼은 굉장히 빨랐어요. 사실 남편 회사를 찾아가서 외도한 사실을 말해볼까? 격리를 찾아가 머리채라도 잡아볼까 싶었지만 그러기엔 나 자신이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으며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이 상황이 빨리 끝나 쉬고만 싶었어요. 남편은 조용히 이혼해줘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너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며 자기 재산을 모두 주겠다며 빈몸으로 나갔고 전 말없이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울며 불며 한 번만 남편을 용서해 주라 했지만 제가 용서를 해도 어머님 아들은 절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전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야 해요. 어머니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하니 어머님은 그저 가슴을 치며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참 좋은 시어머니셨어요. 내 아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 손에 물이라도 묻히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이셨어요. 제 부모님은 딱히 별 말씀 없으셨어요. 괜찮으냐고만 물어보셨는데 어느 날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는 밤에 말없이 흐느끼 시는 거 보고 제가 참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싶었죠. 그 1년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화가 나서 울기도 많이 울고 죽고 싶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참 무서운 게 잊혀지더라고요. 조금씩 잊고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 후로 전 남편 소식은 남편을 소개해준 지인을 통해 간간히 들었어요. 저와 이혼하고 그 격리와 바로 산다면서 그런 놈 소개해줘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지인은 저희 학교 선배고 전 남편은 그 지인의 절친이거든요. 저는 지인과도 연락을 끊었어요. 더는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잘 살았어요. 33살 봄에 이혼했으니 벌써 2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3주 전에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일의 특성상 휴대폰 번호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번호는 그대로거든요. 모르는 번호길래 거래처인가 싶어 받았더니 전 남편이더라고요. 남편은 잘 지냈냐면서 시간이 되면 잠깐 얼굴 볼 수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신과 나 사이에 얼굴 볼 일이 뭐가 있냐고 했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말이 없다가 어머님이 좀 편찮으시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자꾸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말씀하셔서 고민하다 전화하는 거라면서 정말 미안하고 염치 없지만 와서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가면 안 되겠냐 묻더군요. 일단 생각해 본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님은 워낙 좋은 기억밖에 없어서 한번 뵙고 싶기는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고민하다 전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병원이랑 병실 호수 받아 지난 토요일에 병문안을 갔죠. 네언요. 지금은 전 남편 와이프겠네요. 그 여자가 있을까 싶었으나 다행히도 여자는 없었고 전 남편만 있더라고요. 3년 만에 만난 남편은 여전하더라고요. 단지 좀 말랐다는 거 빼면요. 나랑 살 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좀 고생한 건가 싶어 솔직히 고소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전 남편에게 눈길도 안 주고 어머니에게 가서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리시며 제 손을 꼭 쥐고는 아가 하시는데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보고 싶었다면서 잘 살았냐고, 그저 늙은이가 아가 얼굴 보고 싶어 아들을 닥달했다며 이렇게 발걸음 해줘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랑 서로 근황을 묻고 한참 이야기하다 가려고 하는 저를 안 놔주시길래 웃으면서 나중에 전화 드리겠다고 하고 병실을 나왔어요. 전 남편은 저 따라 나오더니 잠깐 얘기 좀 하자 하더라고요. 그냥 갈까 하다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기나 하자 싶어 근처 카페로 갔어요. 그런데 전 남편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제가 스스로가 참 웃겨서 내가 왜 따라왔나 싶더군요. 그래서 그냥 일어서려고 하는데 전 남편이 갑자기 이제서야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라고 물으니 나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라고 하더군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가 싶어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남편은 아주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나와 이혼하고 나서 어머니는 알아두우셨고 아버지는 자신을 사람 취급도 안 했대요.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친구들까지도 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격려와는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았는데 처음에는 좋았대요. 행복했고 매일매일 즐거웠는데 1년이 지나니 트러블이 조금씩 생기더래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다 보니 세대 차이 이런 것도 있고 집안일이 힘들면 힘들다고 울고 자신이 회식하면 회식한다고 짜증내고 친구 자주 만난다고 화내고 그러다 보니 서로 싸우기만 했대요. 나와 살 때는 언성한 면 높인 적이 없는데요. 심지어 싸운 적도 없었어요. 하여튼 그 여자와는 아닌 모양이었나 봐요. 그리고 전 남편과 같이 살면서부터 여자가 회사 일을 그만뒀나 봐요. 뭐 불륜녀라 회사에서도 아름아름 소문이 나서 계속 다니기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맞벌이보다 외벌이가 좀 쪼들리잖아요. 그럼 좀 아껴야 할 텐데 그 여자는 돈을 생각 없이 썼나 봐요. 덕분에 빚까지 생겼대요. 그래서 화가 나서 싸우다 자기가 말실수를 했대요. 나와 비교한 거죠. 전 부인은 안 그랬는데 넌 왜 그러냐고, 어쩜 이렇게 다르냐고 했대요. 그 말을 듣고 여자는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대요.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와이프가 미우니 애도 밉대요. 아내와 어쩔 수 없이 사는데 솔직히 많이 힘들대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에게 하소연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털어놓을 곳이 없대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지금 와이프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네 발등 네가 찍은 거다라고 하며 욕을 하고, 아버지는 이혼한 그 이후로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산다고 하시며 자신을 안 본대요. 어머니는 보면 화만 내기 일쑤래요. 모든 게 엉망이 됐다며 이런 걸 바란 게 결코 아니었는데 너무나 후회한다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울더라고요. 참 인과응보라고 하죠. 그저 사랑을 쫓아가며 나에게 비수를 꽂은 것도 모자라 망치로 미친 듯이 더 깊게 박아놓고 떠나더니만 결국은 잘 살지도 또 행복하지도 못하고 전 마누라한테 하소연하며 울고 있는 꼴이라니. 하지만 전 이제 전 남편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기에 매몰차게 말했어요. 난 고통, 아픔, 슬픈 괴로움, 그 모든 걸 겪었어. 당신 하나로 인해. 당신은 한 여자를 이혼녀로 만들었으며
인생을 망친 거나 다름없는데 그 여자 앞에서 어린애처럼 힘들다고 징징대고 있어. 그러니 이 악물고 버텨.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그리고 나에게 다시 연락하지 마. 어머님에게는 따로 내가 연락할게. 앞으로 당신 얼굴 볼 일 없길 바래. 그리고는 카페를 나왔어요. 언젠가 한 번쯤 후회로 물든 전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었거든요. 난 이렇게 힘든데 그 남자가 행복한 모습 따윈 정말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정말 그 모습을 보니 왜 이리 입맛이 쓴지 모르겠어요. 남보다 못한 전 남편은 온몸을 후회로 덕지덕지 두르고 처절하게 울고 있네요. 어른들의 옛말이 맞는 것 같아요. 조강지쳐 버리면 벌을 받는다는 말이요. 둘이서 마냥 잘 살 줄 알았거든요. 이랬든 저랬든 이제 다시는 얼굴 볼 일 없기를 바랄 뿐이에요. 어찌 보면 제 하소연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글도 길었고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더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